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설렌 하루 듣는 인문학대학원 정경태 교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장 잘하는, 많이 연구하는,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해서 나누는 분야가 어떤 섹터 분야일까요? 어떤 과목일까요? 철학? 미술? 인간관계? 주식? 투자? 아닙니다. 100세 건강혁명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합니다. 오늘도 건강 관련한 책들을 많이 섭렵했고요. 또 이렇게 원고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목은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어져 있었죠. 제가 이미 거뜬히 10년 더 젊어지는, 느리게 나이 드는 101세 건강혁명 인문학 수업입니다. 100세를 넘어서 101세까지 찍고 가자 이거죠. 이 101세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그 프로젝트를 저는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저와 주변의 사람들이 101살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보다 젊게 노화를 더디게 느리게 살아가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듣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100세를 넘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달하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고 또 대화식으로 나누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한 테마를 정해서 꾸준히 101살 건강혁명 인문학 수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뜬히 10년 더 젊어지는, 느리게 나이 드는 이 101살 여러분 건강혁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전환할게요. 작업 화면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 녹음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몇 살로 살고 있습니까? 제 나이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이 만약에 60이라면 50, 더 10년 젊게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저는 알고 있고, 그 10년은 더 젊게 사는 자기 나이에 백으로 10년은 더 젊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합니다. 라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어제, 내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을, 지금을, 당장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을 사는 것이 나의 젊음을, 인생을, 건강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밑에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죠? 정경태 교수, 거뜬히 10년 더 젊게 사는 101세 건강혁명 인문학. 괜찮아요? 제목? 더 좋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묻고요. 유명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특히 장수한 사람들에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당신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답변을 한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인간관계 여러분 어때요? 몇 프로입니까? 6%밖에 안 돼요. 6%. 살면서 중요한 거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하는 일의 만족은 12%래요. 그 다음에 가정 화목은 16%예요. 근데 건강이 뭐예요? 삶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데 사람들이 건강이 66%를 차지합니다. 압도적인 1위가 어떤 거죠? 4가지 항목 중에서 건강이라는 거, 건강.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건강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건강을 가장 소홀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건강을 좀 꾸준히 매일 습관적으로 체계화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요, 이 강의대로, 이 나눔대로 여러분 이 건강과 관련한 지침들을 습관화시켜서 따라 주신다면
확실히 101살까지 살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지침들을, 노하우들을, 또 그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건강이 중요한 것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부터 이 수업을 듣는 순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쉬운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글쓰기, 독서, 음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 특히 글쓰기, 쓰기. 그래서 제가 뭐 필사, 감사일기 쓰기, 자신의 성찰적 하루의 일과를 쓰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쓰기를 강조하는데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는 생각을 확장시키고 뇌를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합니다. 읽고 쓰는 행위는 이 전두엽과,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전두엽과 부정엽을 동시에 자극하는 뇌 근력 운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화면을 한번 다시 넘겨볼까요? 한번 제가 저를 좀 크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뇌 근력 운동을 하는 곳이 어디래요? 뇌를 근력 알잖아요. 운동하는 거. 여러분 이런 작용을 도와주는 게 어떤 거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서, 글쓰기, 뭐 음악 듣기 이런 거래요. 미술, 그림 감상 이런 것들이에요. 명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두엽으로. 이 전두엽이 여러분 이렇게 이마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잡히는 곳에 이 전두엽 뒤에 여기에 두피질 요 바로 속에 여기 뒤쪽에 뭐가 있냐? 바로 거기가 바로 여러분 부정엽이에요. 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자극을 받아서 뇌가 근력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뇌가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해지는 게 어떤 걸까요? 노화를 여러분 느리게 또 여러분 더디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노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느리게 가게 하는 거, 이걸 더디게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뇌 근력 운동이라는 거예요. 독서가, 글쓰기가, 음악이, 미술 감상이 여러분 이렇게 미술 치료, 미술을 그리는 거 지금 뭐 운동이나 식품 말고 지금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화면을 보면서 조금 하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주고 우리의 뇌를 단단하게 뇌 근력 운동을 시켜주는 것들을 우리 인문학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 수업마다 글쓰기를 훈련시켜요. 그리고 책을 자기가 준비한 그런 에세이를, 이 작품을, 원고를 읽게 만들어요. 읽는 것은 우리의 뇌를 소내, 다시 말해서 기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소내 안으로, 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으로 이렇게 내재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력을 읽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뇌로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독서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뇌를 힐링시켜준단 말이에요. 좀 시간이 또 지연될까봐 제가. 자, 베이징 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교의 공동 연구를 했대요. 꾸준한 인지 활동, 이 인지 활동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예요. 알겠죠? 이런 인지 활동이 치매 위험을 낮추고,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가 치매 위험을 낮추고 노화를 늦춘다는 사실을 밝혀냈대요. 자, 이것도 역시 그러면 여기 보시면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치매 위험 요소를 감소했대요. 베이징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가 원문을, 이 책을 참조했는데요. 많은 대상들을 가지고 오랜 시간 연구를 했대요. 콜롬비아 대학교하고. 그랬더니 꾸준한 인지 활동이 노화를 늦췄대요. 여러분, 인지 활동이 뭐라고요? 내 지성 안으로, 뇌 속으로 이렇게 여러분 학습시켜서 집어넣는 거를 우리가 인지 활동이라고 해요. 그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읽어주셔야 돼요.
써야 돼요. 글쓰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말하기를. 이걸 반복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학습시키는 것을 우리가 인지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녹음되는 거겠죠? 이거? 예. 자, 여러분, 키케로는 제가 인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대의 정치가였죠. 철학자이고, 제가 이 고대에서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키케로 책을 굉장히 일찍 가서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여러분 키케로 얘기를 하는데,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키케로는 바쁜 정치 일상 속에서도 놓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매일 그 다음 여러분 말해보세요.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성찰적 자신이 오늘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내일 어떤 일들을 꼼꼼히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를 기록했대요. 제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내 제자들이 모두 다 자서전을, 자신의 전문 분야의 이 자기 개발을, 에세이를, 시집을, 성공론을 이렇게 좀 책 하나를 써서 여러분 이렇게 교보문고에 우리 인생에 책을 써서 좀 출판해서 자신의 이 존재감을 좀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을 제가 돕고 싶어요. 자, 돕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유명한 여러분 철학자입니다.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죠. 러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러셀이 97세까지 살았거든요. 97세, 8세까지. 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럭셀은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강연과 저술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를 하려면,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지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읽고 쓰고 연구하고, 그렇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까이 두고 적절히 인문학의 여러분 삶 속에서 활용하셔야 돼요.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저는 장담합니다. 101살까지 충분히 이 건강혁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비결이 특별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답이 밑에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작게 꾸준히 매일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죠? 지금 제가 3장 한 10분 분량을 준비했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2500년 전 장수의 비밀이에요. 와, 이거 책 제목으로 하면 굉장히 잘 나가겠는데요. 2500년 전 장수의 비밀. 그 인물은 누구냐? 공자와 소크라테스입니다. 거의 동시대의 사람인데요. 이들은 72세, 공자는 72세를 살았고 소크라테스는 71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살, 40살이었어요. 그런데 공자는 72세를 살았고요. 소크라테스는 71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이들이 2500년 전에 오늘날도 여러분 70세를 넘기면 오래 살았다,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30, 40에서 다 죽었는데 이들은 왜 긴 인생을 살았을까요? 바로 인문학을 자신들의 삶에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늘 책을 보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토론하기 좋고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고 사람들과 사유하고, 알겠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삶의 목적을, 삶의 의의를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실천 인문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 달에 영화 한 편씩 보기예요. 교수님, 뭐 핸드폰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뭐 넷플릭스로 집에서 그렇게 봐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화 작가도 아니고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제가 왜 영화를 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영화의 스토리도 중요합니다. 깨달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영화를 보면서 그 행복을 느끼는 그 과정을 누리라는 거예요. 바쁜 삶 속에서 여러분 분주하게 만날 수 없던 가족과 자녀와 또 친구와
연인과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티켓을 예매하고 함께 만나서 떡볶이를 먹고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영화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고 가는 그런 대화, 팝콘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동안 진지하게 얘기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얘기도 나누고 더불어서 서로의 배려도 관심도 가져주고, 이 과정, 영화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10,000원의 영화를 통해서 12,000원, 5,000원 하겠지만 이런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정말 인간다움의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진짜 뭐 영화 평론가처럼 영화를 정말 평론해달라는, 그건 제가 할 테니까. 제 기쁜 뜻이 알겠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제가 왜 강요를 합니까? 인문학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의 가치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화 보라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바쁘게 살아가는 이 자녀들과 연인과 선생님과 후배들과 직장인들과 동료들과 여러분 행복한 영화를 조조 시간에, 주말에, 업무가 끝난 저녁에 함께 여러분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영화 한 편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기업가이고 작가이고 동기부여가 강연가 짐 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동기부여는 당신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제가 동기부여 이 선생이잖아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더 높은 비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막 밀어 응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삶의 목적의 이유를 제시해 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습관은 당신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은. 자, 그 다음 철학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진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102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제 데이터를 제가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은 192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한 105세 된 거죠. 지금 기준으로 102세가 아니라 105세예요. 그래서 105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말합니다. 건강의 비결은 단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건강은 꼭 운동만 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서 뭐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뭐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김형석 교수님이 어떻게 지금 105세를 넘어서 106세로 가고 있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해로운 것을 멀리하고 적게 먹고 꾸준히 움직이고 무엇보다 삶의 이유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찾아볼게요. 1,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105세를 살고 있는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의 여러분 이 습관이, 생활 습관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 소식이어야 돼요. 적게 먹기. 두 번, 나중에 제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아침 식사,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으셨는지. 자, 규칙적인 수면을 했대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셨대요. 김형석 교수님은 꾸준한 신체 활동,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운동을 했대요. 그것이 걷는 것이든 산책이든 간에 삶의 목적을 유지했대요. 인문학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이 행복의 가치, 이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살아갔대요. 그리고 5번, 야, 놀랍지요? 저도 놀랐어요. 건강의 비밀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를 썼대요. 작게, 구체적으로 매일. 그렇습니다. 정말 김형석 교수님이 105세를 살고 있는 이 건강의 비밀이 무슨 거창한 뭐 불고기를 매일 먹어서 뭐 엄청난 걸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작지만 꾸준히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몸에 밴 생활 습관이 건강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9세에 시집을 펴낸 할머니가 있습니다. 사바타 도요,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이게 좀 화면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보이죠? 약해지지 마. 이 시집 안에 있는 제목을 책 표지로 뽑았는데요. 시바타 할머니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99세에 책을 냈는데요. 160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근데 몇 살에 쓰셨다고요? 99살에 썼어요. 101살까지 사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101살 꿈을 이루고 원래 시집을 내고 싶었대요. 꿈이. 그래서 저도 이분의 그 시집을 내고 101살에 돌아가셔서 건강 101살까지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걸 저도 이렇게 정했어요. 야, 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을 가지고 바라봤대요. 그리고 시를 쓸 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취미가 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젊었을 때 여러분 취미가 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자주 인문학적으로 가는데요. 이 사바타 도요 할머니의 마을도 한번 가려고 해요. 예, 인문학적으로. 이 할머니, 시바타 도요 할머니가 여러분 그 취미 생활이 뭔지를 봤더니 젊었을 때는 독서였대요. 영화 보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노래 듣기. 중년에는 무용, 그 다음에 시 쓰기, 꿈을 이루는 거, 뭐 이런 거였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60만 부 이상 팔렸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이 인쇄료를 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죠. 지금 이 자녀들이 돌아가시면, 저자가 돌아가면 그 다음 자녀들에게 여러분 몇 프로씩 가게 돼 있습니다. 자, 노화의 역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시대에 여러분 또 한 책을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책을 와타나베 가즈코라고 하는 수녀님이세요. 이 수녀님은 99세까지 죄송합니다. 89세까지 사셨는데 평상시를 쓰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추구하는 마인드가 뭐냐면 미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웃었더니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소를 지어보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진대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 내가 먼저 미소를 지으면 그 미소가 전염돼서 주변 사람도 웃을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야,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삶이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대요.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에세이집을 읽어보니까. 그렇지만 뭐라고 되냐면 저는 언제든지 웃을 수 있어요. 왜? 웃는 거는 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 여러분,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여러분 1979년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노벨 평화상 수상을 받고 이 소감을 말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듣고 있다고요? 저는 깜빡했습니다. 이게 듣는 수업이죠. 자, 마더 테레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병은 암도 나병도 아닌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결국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은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일하고 배우고 사랑하고 관계 맺기 위해 필요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고 배우고 사랑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문학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누고 봉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인문학, 듣는 인문학 대학원의 정신이에요. 예. 오늘 한 주를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떠오른 느낌을, 견해를, 입장을, 정서를, 감을 여러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먼저 한박 웃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웃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0년을 더 젊게 사는 시작입니다. 그것이 10년을 더 젊게 사는 시작입니다. 그것이
10년을 더 젊게 사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필승!